오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오샤 그러면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두려움의 대상, 아니면 좀 불편한 존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장 같은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뭐 검사도 하고 미리 통보하고 올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뭐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실내 온도는 어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중간에 뭐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마실 수 있게 뭐 처리가 되는지,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게 이제 보통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곳입니다. 걸리면 이제 벌금 맞죠? 영업 정지 처분도 내리기도 하고요. 심할 때에는 아예 그 회사의 인허가를 다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오시아입니다.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해라, 이렇게 지금 바이든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직원들한테 백신 맞아라 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지금 꺼리껴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아마 14만 불, 건당 14만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 건이 여러 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 닫는 게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하나 좀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면 오샤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FAQ라고 해서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 해서 자주 묻는 질문 해가지고 질문 답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샤 기록부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기록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놓고 그 밑에 답변해 보면은 노동부와 오샤는 코로나19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샤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단념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으며 고용주의 백신 접종 노력을 저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오샤는 고용주가 적어도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작용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타이틀 29 연방법령 1904호의 기록 요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점에서 당시 기관의 입장을 재평가해 향후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내놨습니다. 이제 공지라고 봐야죠. FAQ에 있는 거니까.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 FAQ 화면에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백신 릴레이티드라는 항목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질문이 이제 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달아놓기를 제가 노란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바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노란 박스로 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연방법의 1904호 연방법령에 보면은 2022년 5월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작용들을 원래 기록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법에는 그렇게 기록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법을 시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닙니까? CDC에서 내놓은 자료들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백신은 젊은층, 특히 젊은층에서 심장염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 정부기관의 CDC도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나는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주사 안 맞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FDA 백신 승인위원회 위원인 오퍼 레비라는 박사도 지난주 CN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젊은 연령대, 특히 더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심각한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점점 낮아지고, 젊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mRNA 백신으로 인해서 염증성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 이건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떨어지고 감염이 되더라도 거의 무증상 감염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심각해진 사람은 점점점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심장 질환에, 그러니까 심근경 염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부가 지난 10월 1일 날 백신 상해 가능성에 대한 공식 게시판 경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발표한 지가. 이게 백신 상해 가능성에 대한 공고라는 게 뭐냐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반작용 내지는 부작용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한 노동부 쪽의 지침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노동부에서 내놓은 게시판, 노동부 게시판에 올려놓은 이제 공지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이 공지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가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만 어쨌든 10월 1일 날 발표한 이 공지 내용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연방직원보상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FECA라는 연방직원보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FECA는 일반적으로 백신 및 접종 같은 예방조치의 제공을 허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예방치료는 타이틀 5 미국 연방법 790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고용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방면역 주사에 대한 부작용과 같은 기관이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예방조치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OWCP가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은 해로운 효과를 일반적으로 의무 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건강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연방법에 연방직원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 직원들이 만약에 이 정부 측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정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정부는 백신 맞아라 뭐 이래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요구를 해서 그런 백신을 맞았다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해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상해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 현장에서 나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기록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 있었다 없었다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샤에서는 자기네 상급기관인 노동부에서는 배상해 줄 수 있다라는 연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근데 하급기관인 오샤에서는 부작용 발생한 거 적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네들끼리 법을 다 어기고 있는, 더군다나 연방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놓은 행정명령, 백신 의무화라는 행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모든 국민한테 강제로 백신 주사를 맞게 할 수가 없다.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런데 그걸 집행하고 있는 노동부 오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왜 부작용을 적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연방법에서 적으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왜 그걸 적지 말라고 할까요? 참 묘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백신을 더 맞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벌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흑심 외에는 도대체가 이해되는 게 없는데, 순진하게 지금도 우리 보고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순진한 사람들 설득하듯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갑갑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백신 거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지금 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 숫자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을 더 많이 하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감염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뭐가 더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들은 지금 바이든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이든은 지금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면서도 지멋대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뤄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나 기업들의 협회라든가 아니면 노조라든가 여러 단체들에서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고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무력한 나약해 빠진 노조들, 이거는 뭐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들끼리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아주 악성 노조들은 정부가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이러면서 비겁하게 꼬리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조들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노조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겁하게 꼬리 감춰야 될 때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응당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건 불법이다. 우리는 부작용 기록하겠다. 문제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